127화죠. 강림의 데이트. 여기서는 24옥수님과 25옥수님이 무언가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다. 25옥수님은 좀 알아본다는 마음이었지만 24옥수님은 너도 어안이 벙벙이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좀 섣불렀다. 근데 이제 24옥수님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가 24기에 비해서 조금 새로울 게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24옥수님은 지금 나은님과의 관계에서 톰과 제리처럼 그 톰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에게 24옥수님 되게 열심히 하네. 아우 임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야 24옥수님이 이제 다음 콘텐츠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캐릭터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회차에 짜장면 먹는 모습 그리고 그런 데서도 또 의욕을 다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또 새로운 캐릭터가 될 수도 있죠. 난님한테 편지로 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 난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난님의 딱 취향 저격이었다고 할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24옥수님의 이런 전략이나 물론 실제로 24옥수님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전략으로 플러팅을 하고 다닌다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이 심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본인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캐릭터들 중에는 막 강하고 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의리 있고 또 속은 여린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브랜딩을 했을 때 물론 호불호가 갈리지만 팬층이 확고해지잖아요. 약간 일석옥수님이 그런 밸런스를 맞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복행이지. 지복행 출연해서 그런 밸런스가 맞춰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사계에서 조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촌장주점 이런 것보다는 뭐 한 번 더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지복행을 가면 난님하고 난님하고 가면 재밌긴 하겠네요. 나님도 평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츤데레의 정석 알고 보면 여리면서 오만하면서 츤데레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캐릭터야. 127화의 하이라이트죠. 1대3 데이트니까요. 확실히 김님이 사람 자체 나름의 이런 철학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같아요. 저런 걸 보면 동시 선택이었고요. 23옥수님 부터 움직이는데 23옥수님은 강님한테 가죠. 강과 23옥수님이 만약 밖에서 소개팅을 해서 만났다. 그냥 적당히 잘 됐을 것 같아요. 일단 23옥수님은 아름다우시고 재밌으시고 강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강님도 23옥수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23옥수님도 강님을 보면서 23옥수님이 좋아하는 뭐 뚝딱대는 그런 모습들 가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영역만 건드리지 않으면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기준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던한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런 선이 왜 있지? 이걸 왜 그래? 라고 이제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지. 밖에서는 큰 무리 없이 그래도 만났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강님은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강님이 가진 기준들이 확고하고 근데 그 기준 빼고 나머지는 무던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기준이 우선인데 나이가 들면 그 부분만 터치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일편단심 23옥순 서로를 알아본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강님도 23옥수님도 제법 인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강님의 인기는 금방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인기라고 말하긴 좀 강님이 직업도 확실하고 좋은 직업으로서 좋고 확실하고 그리고 강님의 캐릭터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해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왠지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볼 것 같은 느낌. 가정만 알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약간 어떤 인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쳐다보지 않겠지만 배우자감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선호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무해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무해하냐? 아니에요. 그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유해해져. 강림 같은 캐릭터는 무해한 사람, 무던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역만 안 건드리면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왜 그래? 하고 물어봐. 아니면 이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 사람에게 바꾸기를 제안해. 이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싸우고 또 싸우면 강림 같은 성격에는 어때요? 말 안 해. 막 한 달 말 안 하고 석 달 말 안 하고 말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질 말아야 돼, 애초에. 그 대신에 그 부분만 안 건드리면 다른 부분에 묻어나니까. 일종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 사람이 거죠. 강님이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7개를 써? 아, 뭐 그런 거 7개를 해요. 아유, 화장 이렇게 해. 이렇게 톡톡톡 쳐야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피부 관리를 나랑 같이 가서 받고 가자. 화장품 사지 마. 돈 아까우니까
사지 마. 안 돼. 그러는 순간 이제 불화가 이런 거는 그래도 화장품이고 소비고 하니까 그럴듯한데 화장품 진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니 화장품 여기다 놓지 말고 저쪽에 놓으면 안 돼? 여기는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안 돼.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내 돈 주고 화장품 사서 내가 놓고 싶은데 놓겠다는데 하는데 근데 은근히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싸워. 뭐 치약을 짜는 방식, 치약을 놓는 위치, 칫솔을 뭐 보관하는 방식 이런 게 진짜 의외로 부부가 됐을 때 많이 일어나는 싸움들이거든요. 근데 강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터치를 안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어떻게 또 터치를 안 해. 눈을 감아야 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파이브스타 스토리 프라모델을 조립해가지고 집에 한 진열장이 가득해. 아 결혼했는데 무슨 애들 보기 부끄럽게 무슨 이런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어. 이거 좀 치워. 가서 당근에 내놔. 이러면 싸우지.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당근에 내놔서 팔았어. 그러면 이혼이야.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지. 강림 같은 스타일은 그런 부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사용 설명서만 잘 읽고 쓰면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내 기준이 좀 확고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공간이나 시간을 힘들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불화가 시작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초반에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고민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켜주려는 쪽에서 막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굳이 남에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면 에너지 소진이 없죠.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많이 조언도 하고 서로 방법도 맞추고 이렇게 좀 끈끈한 가족 문화를 원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 아니면 내 방식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강림 같은 분하고 만났을 때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강림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거든. 이게 참 정답이 없는 거고. 근데 23옥수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23옥수님이 이제 하도 23기 때 그 약간 부글부글하는 눈빛으로 이기적인 불도저 그 장면이 너무 강하게 남았어. 23옥수님의 성격이 어땠지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저런 밝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강림은 원래는 편안한 느낌을 이유로 말했는데 조금 더 추가된 정보에 의하면 사고방식이 바르다. 편안함, 바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편안함과 상대의 발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벌써 어때요? 설렘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설레는 사람과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고 자기 일상이 중요한 사람은 편안한 사람 선택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죠. 둘 다 가진 사람이 제일 좋지. 아마 23옥수님은 둘 다 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이 없는데 설레는 것만으로 선택은 안 해. 강림은 예민하고 자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있어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배려하고 헌신하려고는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과부하가 걸리면 생각을 멈춰. 경직돼. 근데 한번 경직되면 타이밍을 놓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기서 어쨌건 강님은 사고방식이 바르고 편한 사람, 권님도 23옥수님을 바라고 있지만 되게 맑고 밝다. 권님도 생각이 많지. 뭐 아직까지 권님은 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첫날이니까 알 수 없죠. 좀 더 지켜봐야겠지.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성도 갖추고 있어서 같이 대하면 밸런스가 잘 맞고 대화도 잘 되고 23옥수님이 여기서 나은님까지도 호감을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자연스럽게 이 솔로 민박이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옥수님은 지금 여러모로 이 환경 자체가 설렐 거야. 그 설레는 이유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돌아왔어. 23기가 실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기수였는데 촬영 자체에서 망수님 어떤 미숙한 행동으로 옥수님은 더더욱 그 안에서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솔로 민박에 오고 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면서 또 설레겠지. 나름의 옥수님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과한 면은 있는데 23 옥수님에 대해서는 나님은 4차원이라고 했지만 4차원이어서 호감이 식었다라고 말한 건 24 옥수님에게 끌린다는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는 24옥순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도 아니거든? 뭐 올 거면 와. 이 마인드가 있잖아요. 나님은 자존심이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제갈님도 23옥순님. 제갈님은 좀 여러모로 아쉽다고 할까?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이 사람의 한 방이 좀 없는 느낌? 그러니까 김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되게 별로인 면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 귀가 없다. 김님은 귀가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김님은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입이 살았다. 이런 또 확실한 개성이 있잖아요. 호불호가 갈려도 시장이 확실한 느낌이 있어.
근데 제갈님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람이어서 결정사나 소개팅 같은 게 더 맞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솔로 민박에서 경쟁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통 이제 어떤 배우자를 찾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성을 만날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제일 좋죠. 솔로 민박에서는 이 안에서 막 동시에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갈님은 23옥수님과 해변을 돌면서 만났고 같이 수영했던 같은 취미로 통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제갈님이 아직 뭐 어떤 개성적인 특별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약간 눈에 안 띄는 느낌? 23옥수님은 네 남자의 선택을 받았고 이 다음 주에 4대1 데이트가 되겠군요. 23옥수님을 보면서 24옥수님이 약간 박탈감을 느끼겠는데, 23옥수님은 네 사람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강님을 선택했죠. 하도 화를 내서 뭐 오자마자 이제 장난을 걸고, 강님도 장난을 장난으로 받고, 편안함과 바른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됐고, 우리 다 떨리는데 혼자 너무 티를 낸다.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콧구멍은 벌렁벌렁 이러면서 자꾸만 이 사람이 킹돼서 뚝딱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옥수님은 더 이 사람에게 뭐랄까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죠. 옥수님도 제가 놀리면서 좋아하는 건가 잘 모르겠대. 그리고 24옥수님도 여기서 통신사 근무야? 이때도 근무 중이었나? 24옥수님은 지금 강님한테 왔어요. 이 컨텐츠 상으로는 갑자기 오신 것 같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24옥수님이니까 우산을 접고 같이 쓰는 걸로 들어가는 그런 과감함을 보이시는군요. 그럼 강님은 지금 저쪽에서 접었으니까 혼자 고민이 많아. 이게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냥 한 개로 같이 드는 건가? 두 개를 들자고 하면은 내가 어느 걸 들어야 되지? 둘 다 들어야 되나? 둘 다 들면 내 머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한다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우산을 두 개 들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 강님은 이런 것들이 많고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거를 혼자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저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더 뭐랄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해주거나, 화장품을 놓는 순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주변을 치운다고 쓱 말아놓고 쑥쑥 치우고 다시 안 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니까.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화장품은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 놓는 위치 이런 거 중요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게 왜 중요하지? 아니 평소에 묻어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런 걸 예민하게 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강림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면 강림이 모든 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장난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보면 묻어나고 뭐 딱히 화도 없고 편안한 사람 같아. 근데 엉뚱한 곳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약간 이런 거랑 연관돼 있어요. 솔직히 뭐 우산을 뭐 누가 쓰든 뭔 상관이요. 그거 주세요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벗어나는 게 뭐 쉽지 않은 거지. 정답을 찾을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강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붙어야죠 하면서 24옥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23옥수님 그리고 강님 둘 다 당황. 당연히 긴장하고, 진짜요? 왜 긴장했지? 긴장한 것도 알고 긴장을 약간 즐기기도 하잖아. 저한테 어제 무섭다고 했나? 무섭다고 하고 기세다고 해서 나의 매력을 가르쳐 줘야겠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이런 거는 재밌어요.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 물론 뭐 방구석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가서 직접 해보면 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매력 강사가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내 매력을 가르쳐 주는 거는 내 매력을 최대한 넓은 국군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수강생을 늘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넓은 영역에 어필을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긴 하지만 어쨌건 목적은 한 사람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매력을 어필하는 거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 그 중에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옥수님은 지금 이거를 점유율 싸움이나 내가 지금 강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을 마케팅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좀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이고 하면은 어쨌건 내 선택지가 넓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지를 넓혀 놓는 과정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잘 관찰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떠난단 말이죠. 지금 24옥수님이 전략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도 문제고, 그게 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24옥수님이 지금 27기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27 상철님이 과연 24옥수님을 선택했을까? 27 상철님이 왜 24 옥수님 같은 사람을 선택을 안 하냐? 그거에는 첫 번째는 관찰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접는 방식으로 질투심을 해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편함을 추구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런 플러팅이 들어오게 되거나 뭔가 내 매력을 보여주겠다 모드가 되면 그 대상이 나만이 아니라 다수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물러서죠. 24옥수님이 1부의 최강 보스가 대마왕이었고 2부는 지금 1부에서 보스였던 대마왕이 2부에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주인공의 동료가 되거나 2부의 보스에게 초반에 무참히 밟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여기에서 옥수님은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돼. 주인공의 동료가 돼야 돼. 피콜로가 손오공을 돕는 것처럼 여기서 옥수님은 어떤 모드로 가야 되냐. 알고 보니 털털한 사람, 지복행에서 만들어냈던 이미지로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당하면서 힘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어차피 이게 내가 해보려고 해봤는데 나는 원래 그냥 털털한 사람이고 그렇다. 그 모드로 가야 돼. 이 상황에서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 캐릭터 저렇게 좀 털털한 면이 있네. 약간 그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옥수님은 여기서도 또 내가 주인공이고 빌런이 되더라도 그 주역이길 바라는데 아니죠. 이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옥수님은 지금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소비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림을 선택한 건 옥수님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진 않았어요. 이거 보니까 강림이 이게 지나가면서 말을 툭 던지는 느낌으로 이 정도면 수건 돌리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할 때 돌다가 수건 툭 떨어뜨리고 이렇게 돌잖아. 바지보다 치마가 더 낫습니다 하면서 가거든. 수건은 옥수님 뒤에 떨어져 있지만 말하고 돌아보지 않고 가. 저요? 지나가면서 던진 칭찬에 심쿵. 그러니까 바지보다 치마가 더 낫습니다 하면서 뭔가 강림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것 같아. 강림 입장에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건데 그렇다고 해서 24옥수님을 선택할 이유까지 됐을까? 물론 내가 24옥수님 입장이어도 강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는 같아요. 굳이 트집을 잡자면 24옥수님이 지금 여전히 내가 그 24기에 5대1의 업적을 이룩한 플러팅 옥순으로서 저 사람도 나한테 너무 빠져서 설레는데 수줍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툭 던지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림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난 네가 좋아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슬퍼하거나 여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그 여린 모습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인생의 최고의 사랑을 얻은 것 같은 내가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렇게 해서 하지만 돌아가서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내 뒷담화를 엄청 해. 그 마음이 막 그렇게 내가 눈앞에서 보는 것만큼 그 일생일대의 사랑이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뚝딱대고 긴장되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사랑에 빠졌구나. 아닐 수가 있다. 그냥 뚝딱대는 거고 그냥 어떤 욕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뚝딱됨을 연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옥수님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순진한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좀 작정하고 나는 멋있게 입겠다 하고 멋있게 쫙 정장을 차리고 왔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생 성인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어떤 학생이 정장에 넥타이까지 쫙 차고 딱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 할 거야? 아니지. 오늘 멋있네요. 정장 입으면 더 낫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관심 있어서란 해석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24옥수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 쟤도 나한테 빠졌네? 라고 생각해버렸어. 그게 24옥수님이 지금 아직 24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지 않나. 근데 저것만으로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약간 24옥수님이 잘못된 남자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순진해. 24옥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순진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는데 24옥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24옥수님에게 보통 설레고 들이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편향이 있긴 있어. 지금 강님에게는 두 옥수님이 왔고 설마 다대일인데 여기서 옥수님들은 다 오죠.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는지. 지금 24옥수님이 이렇게 강림도 당연히 이제 나에게 마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24옥수님이 여러모로 조급하기도 하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옥순과 강의 견고함을 잘 캐치하지 못했고 남자들은 그 여성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슬픔에서 견디지 못하는구나.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일생의 최고 사랑으로 여기는구나. 착각이죠.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울고 매달리고 했지. 돌아서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딱 하잖아요. 옥수님이 다 오셨네요. 모르는 사이에 플러팅하고 다녔어요? 23 옥수님은 모르는 사이에 하고 다녔어? 그런 적 없고 지금 여기서 농담으로 물어도 다큐로 나오죠.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런 걸 이제 인지 부조화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생각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그런 상태. 알아가보고 싶은 두 사람은 강과 윤. 강과 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순진하고 직업이 확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거나 움직일 수 있다.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확실한 직업이 있는, 자아가 약하고 확실한 직업이 있는. 물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강과 윤 둘 다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루틴이나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나 제갈 이런 분들은 자기 세계가 굉장히 확실하고 뭔가 양보 같은 부분에서 그냥 인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권님 자기 주장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어쨌건 25옥수님의 전략 자체는 정말 귀감이 되는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물론 어쨌건 베팅이죠. 왜냐면 확실하게 모르지.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과 윤 두 사람 선택해서 윤에게 내 마음 확실히 표현하고, 강하고도 그 와중에 강하고도 나중에 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크게 위화감 없게 가서 얘기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25옥수님이 좀 말도 세고 그리고 엄격해 사람이. 그 엄격함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미스터 윤과는 뭐 얘기 많이 했고, 미스터 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말수가 마냥 적은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옥수님이 여기에서 강님과 다대일을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서 막 허탈한 웃음을 짓는데, 강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대일일 때는 나는 정상인이 아니다. 정상인 모습 좀 보여주세요 하고 둘이서 대화도 했잖아. 근데 25옥수님은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님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기는 정상인도 아니다는 식으로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궁금한 것 같다. 이게 얘기해야죠. 그러면서도 어려우면 말해요. 아니 뭐 얘기하기 어려우면 말해요. 그리고 맞아요, 노력할게요, 뭐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보면 안 도와주던데? 그 정도일지는 몰랐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참 공교롭게도 이름대로 모였고요. 여기서 24옥수님의 그런 장점들이 좀 드러나는데, 우산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서 비가 오나 안 오나를 체크를 하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피곤해서 뭐 비에요, 미스터 강 훈련병 절대 울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하는데, 24옥수님도 강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심포도 들어가죠. 24옥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24옥수님의 이제 숙제인데, 은근히 심포도가 강해. 우산 두르라는 23옥수님의 요청에 우산을 들고요. 여기서도 24옥수님이 걸어가면서도 계속 이제 비를 체크하고 우산 씌워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24옥수님의 장점인데, 이런 것들보다 플러팅하는 게 눈에 더 확 띄어버리니까 본인의 본체와 지금 추구미가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로만 생색내야만 내가 알아. 그러면 말로 생색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생색 같은 건 안 내는데 그냥 조용히 뭐 이런 것들을 챙겨.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안목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막 일하는 척하고 말로만 하는 애들이 있어. 아 힘들다. 아우 내가 일 다 하네. 근데 내가 윗사람 입장에서 그런 애들이 막 생색내면 일을 잘하는 줄 알아.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생색내는 게 더 커 보여. 그러면 회사에는 정치질하는 인간만 남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일이 어떤 건지 누가 잘하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러면 생색내는 애들보다 진짜 일하는 애들을 남기게 되겠지. 나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는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뭐 강님은 긴장해서 뭐 안 보여. 23옥수님 뭐 셔츠가 떨어지든 말든 뭐 잘 안 보여. 옥순주의 남자는 과연 누구? 정확히 헤드라인까지 뽑아놨군요. 남자들한테는 뭐 옥순킬러라는 소리를 듣고 선택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1대3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24옥수님이 지금 강님이 겉옷을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너무 추워, 옷 좀 더 입고 올 걸 하고 그 옷을 자기가 받아서 입으려고 시도를 해요. 겉옷을 3벌이나 챙겨온 미스터 강. 한 명 거씩 다 챙겨가지고 왔어. 하나씩 나눠줘.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나눠주고 24옥수님이 딱히 그 옷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3명 다 나눠주는 거면 딱히 의미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25옥수님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앞자리에 타고요. 가는 길에 강님의 표정과 말 없어. 배 안 고파요? 정신이 없어서 배는 별로 안 고프대.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니까 이 사람의 침묵이나 이런 게 다른 옥수님들이 이 사람이 침묵이어도 내가 노력해서 끌어줘야지. 이런 침묵 때문에 또 매력인 거지. 뚝딱대는 게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는데, 이 정도라고? 모든 거에 막 그리고 말을 해도 확률 가차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와. 무슨 로또야? 꽝일 가능성이 있어. 신경을 써서 질문해도 대답이 안 올 수가 있어. 이게 확률이거든. 이게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25옥수님도 뭔가 기대를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다 생각을 하긴 하겠지. 그리고 심지어 강님이 23옥수님에게는 굉장히 편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내리는 비 같군요. 비가 올랑말랑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할랑말랑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구나. 옥수님이
옥수님이 대화에 물꼬를 좀 터보려고 강림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말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바쁜 시기 끝났죠. 저도 얼마 전에 재무제표 이런 거 볼일을 찾아봤는데 아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칭찬을 하거든요. 법 자체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어쨌건 내가 어렵다, 너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1대1이었으면 나쁘지 않은 화두야. 문제는 강림은 지금 뭐 재무제표고 뭐고 그런 생각을 할 힘이 안 나. 업돼가지고 그래요? 그거 어렵죠? 내가 잘하는데. 근데 지금 강림은 그런 대꾸를 할 만큼 에너지도 없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 말에 지금 24 옥수님 말에만 대답해도 될까? 23 옥수님 눈치도 보이고 이런 화법 자체는 좋아요. 충분히 배워서 다른 데서 써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강림은 대단한 것 같아요 했을 때 속으로 대답했어. 속으로. 제가 이제 강림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의 본체는 강림을 이해한다. 왜냐면 나도 어디 가면 강림처럼 하니까. 옆에서 말을 하면 속으로 난 대답했어. 뭐 강림의 인기 남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이 데이트에서 옥수님들이 왔다 하지. 근데 어쨌건 그런 이유는 강림은 신원이 확실하고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뭐 민망지루. 근데 뭐 지루가 아니고 입사 옥수님 그냥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왜? 입사 옥수님도 뭔가 시도한다고 했는데 대꾸가 없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뭐 운전에 집중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입사 옥수님이 한 번 더 대화 주제를 꺼내는군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여자분이 있었어요? 훅 들어오네. 굉장히 깊은 질문인데. 있었죠. 24 옥수님이 이 말을 듣는 건 너 혹시 모쏠이니? 지금 약간 옥수님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초장기간 연애가 얼마예요? 근데 여기서 엄청 긴데? 그 사람이 바로 알 텐데 강림은 과거에 길게 연애했던 경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고 막 또 모쏠이어서 속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랑은 달라. 1에서 5, 5에서 10. 근데 요즘에 진짜 5년 넘게 연애하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이번 솔로 민박에서는 장기 연애하신 분들이 꽤 있네. 여기서 당연히 5년에서 10년 사이죠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세계관이 다른 거야. 여기서 봐봐. 강림은 당연히 5년에서 10년 사이죠 라고 말하잖아. 강림은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 같아서 이 사람을 내 주장을 따르겠구나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숨어 있고 그 영역이 넓진 않아. 그것만 안 건드리면 되는데 그걸 건드리면 자기 주장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떤 소통도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완전 진국이네. 옥수님 칭찬 많이 하고요. 단기 연애를 반복했다는 건 책임감도 좀 덜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장기 연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옥수님 이제 뒷자리에서 노력을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면 장기 연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옥수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장기 연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의 바람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운전에 집중할게요. 속으로 대답했어. 강림의 태도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매너 없고 무례한 거지. 문제는 강림이 이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정지가 된 거야. 이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이 사람이 무례하다? 약간 애매해요. 여기서 23 옥수님에게만 뭘 잘하려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지 상태야. 근데 그것도 못난 거죠. 못난 거지 당연히. 뭐 강림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지는 알겠다. 뭐 우리 채널은 항상 그런 거를 보는 채널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인상 쓰고 운전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싫은가? 그게 아니라 운전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제 식당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뭐 인상을 쓰고 있다? 식당을 들어가는 중에서 메뉴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저녁 뭐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대답이 없고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강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강림이 그 사업을 했다거나 컨설팅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개선이 됐겠지. 근데 나이가 드는 동안 그 훈련을 안 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 개선되지는 않죠. 회계사가 뭐 영업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회계사가 영업직인 것과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영업을 하는 것과 말이 똑같이 영업이지만 그 영업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뭐 사람들을 만나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우린 이렇습니다라고 어필을 하면 더 강력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회계법인 소속이 돼서 거기서 회계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회사 좀 크신 분들은 회계팀도 있고 회계사도 있잖아요. 그 안을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무슨 영업을 해? 영업 안 해요. 개인 회계사나 뭐 영업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 이게 회사 안에 회계팀? 깐깐하기 그지 없잖아. 이런 강림 같은 캐릭터는 내가 이해하고
이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파국이에요, 파국. 왜냐면 강림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는 오해하기가 너무 쉽거든. 그리고 이게 나쁜 것으로 나에게 느껴지기가 너무 쉬워서 완전히 파국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안 만나야 돼. 아, 나를 무시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만나면 안 돼. 왜냐면 애초에 그건 강림이 아니거든. 내가 혼자 섀도우복싱 하는 거거든요. 강림이 뭐 저기서 인상을 쓰고 있다 했을 때 도저히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내가 떨칠 수가 없어. 그럼 강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들이 다 나에게 호감 있다고 탄 이런 상황에서 강림이 만약 이렇게 평소에 만약 이런 성비 구성을 또 차에 탔다면 강림은 정말 운전만 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이수옥수님이 들리죠? 반응이 없으니까. 잘 들려요. 지금 보면 장기 연애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대답을 해줘야 돼? 강림 이전에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제 말 들려요? 하건 질문이잖아.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한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니고. 질문에는 대답을 해준다. 강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도 확률적으로 대답이 올 수 있고 대답이 오는 그 시간이 가차다 보니까 바로 대답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답이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2번 질문해야 오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최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죠. 말 한마디도 엮이기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카인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엮이기 싫어서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직접 그 존재가 되지 않아도 그 존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사고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24옥수는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4옥수님하고 엮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면 들려요? 들리죠? 했을 때 24옥수님이랑 엮이기 싫었다고 쳐봐요. 근데 잘 들려요 하고 끝냈겠지. 근데 잘해보고 싶은 여자한테는 저러지 않죠? 아니야. 잘해보고 싶은 여자한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26개 도로 27개 도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특히나 어린 20대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연애하기가 어려워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남자들 중에는 좋아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6기에 예를 들어서 뭐 상철, 영호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결과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래.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수는 아니겠죠. 그 소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딱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혼을 안 한 남자들 중에는 다수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비율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점점 더 강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태도에 있어서 20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아, 행동이. 근데 그런 적극적이지 않고 이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순간 점점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방향성이 좀 있어. 좋아해도 저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리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이렇게 활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에너지 넘치고 활달한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하나는 그렇게 활달한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죠. 극소수. 활달함이 더 이상 없어지는 노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이게 다수. 그리고 활달함으로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이 이뤄서 없어진 연애 시장에서 나간 사람 다수. 남는 사람은 보통 활달하지 않고 저 정도 에너지를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극적이 됐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 썸 탈 때는 강림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 한 사람은 1대1일 때. 지금 보면 강림이 24옥수님을 뭔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 게 여기서 드러나요. 들리죠? 했을 때 진짜 밀어내려고 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면 네 들려요 하거나 당연하죠 하고 넘어가. 근데 강림은 아까는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여기서는 질문이니까 잘 들려요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얹어서 얘기했어. 24옥수님은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 잘 들려요. 물론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너 목소리 크니까 닥쳐 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 목소리 작아요 조심해야 하는 편이에요. 24옥수님은 나는 좀 여기서 또 농담을 던지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죠. 강님은 네 잘 들려요 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전에 대답을 안 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대답을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이 섣불리 스몰 토크를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옥수님은 차분하고 조신한 편이에요. 그 후로는 딱히 뭐 대화 없이 침묵만을 싣고 달리는 차 민박집 근처의 식당으로 왔습니다. 강님은 뭐 지금 대놓고 피곤해하고요. 지금 이때만 해도 옆자리에 앉았지만 미스터 강 보면 자동 웃음이 나오고 근데 뒤에서 확실하게 강님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된 후에 옥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았어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포도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모습을 연기를 하면서 익히다 보면 그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져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그거는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아더 월드 영철님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럴 순 없겠지만 훈련을 해야죠. 타인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꾸를 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책에 있는 훈련법이 있어요. 내가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내 이날 꼭 해야 되는 미션들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해서 실행을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대꾸하는 문장 하나, 오늘은 이걸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사소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실패한 거, 잘못한 거 이거에 빠져들지 말고, 실수할까봐 조심해서 말수 줄이는 거는 그냥 명분이고요. 그냥 지금 저기에서는 정보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 답을 찾는 동안 이미 이 사람들은 대화를 흘러가고 있고, 어떡하지,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죠. 힘들긴 힘드네요.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뭐 자리 바꿔, 내가 남자 할게 했는데 저기가 왜 남자 자리야? 강님이 앉은 자리가 남자 자리인가? 근데 그런 것도 이미 23 옥수님과 강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23 옥수님의 맞은편이 남자 자리인 거니까. 24 옥수님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23 옥수님에게 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강님은 지금 여성분들이 음식을 뜨고 있고 멀뚱멀뚱 지금 굳어버렸어. 24 옥수님이 그냥 욕먹으면 돼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이렇게 가만히 있냐? 여자친구랑 식당 가면 혼자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강님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4 옥수님이랑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지. 24 옥수님에게 엮이지 않으려고 24 옥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23 옥수님에게 음식을 떠줬겠어, 안 떠줬겠어? 떠줬죠. 23 옥수님에게는 음식을 떠주고 이 앞에서는 음식을 떠주고 24 옥수님 말을 걸 때는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말이 맞는데 지금 봐봐, 안 떠주잖아. 여기서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시야 넓은 사람이 23 옥수님 앉자마자 바로 떠주지. 왜냐면 지금 음식이 둘둘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23 옥수님만 챙겨도 돼. 왜냐면 그럴 명분도 있어. 내 앞에 있는 이 냄비를 가지고 우리 둘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 안 하잖아 지금. 이게 능력치가 안 되는 거야. 24 옥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고민했을 거야. 여기서 내가 23 옥수님만 떠줘도 되나? 옆에도 떠줘야 되나? 옆에는 냄비가 다른데? 그럼 내가 손을 저기로 가서 뻗어서 이 사람을 떠줘야 되나? 그럼 누구부터 떠줘야 되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잠깐만, 나이대 동갑인데? 그럼 이걸 떠줘서 옆에 사람 줄 순 없잖아. 이건 우리 둘이 나오는 냄비니까. 잠깐, 그럼 옆에 거를 내가 손을 뻗어서 국자로 해갖고 25 옥순부터? 아니면 24 옥순부터? 아니, 그러기에는 저쪽 냄비는 저쪽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쪽 거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삐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뜨네? 그럼 일단 좀 지켜볼까?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움직이냐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니까. 이거 하나로 나오지 저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저쪽 거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별게 다 과부하지 진짜. 근데 강님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내 회계사가 되는, 뭐 사내라고 해야 되나? 그 회계법인 안으로 소속되는 거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회계사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굳이 개발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정상인이 아니라고 표현했어. 본인 스스로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겠지. 그렇다고 뭐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긴 지금 이 옆에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 손을 뻗어서 떠주긴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안 떠주는데 또 23 옥순만 떠주기가 애매하니까 지금 못 뜨고 있어.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다정한 편인지 물어봐서 저 다정해요 하면 다정한 거야? 1대1로는 이것과는 다르겠지. 1대1로는 그리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럴 뭐 에너지도 없고, 내 여자에게만 다정한 남자, 그런 사람 좋아요. 내 여자에게만 다정한 남자 하면은 이게 24 옥수님의 말은 지금 질문형이 아니었어. 그렇구나. 제가 좀 내 여자에게만 다정한 그런 사람이긴 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건 저건 질문이 아니란 말이야. 옥순 말에만 대답이 없는 미스터 강에서 이게 자막으로 때려 박아놓으니까 그렇지. 지금 24 옥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 좋은데, 나는 이런데 이러면서 그런 말이니까 강님 같은 사람은 거기서 대꾸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25옥수님은 질문을 안 하고 있고, 이 뒤에서 나오지만 23옥수님은 질문을 계속해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24옥수님, 23옥수님 둘 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기 맛있다,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뭐 맛있다는 말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면 그러게요, 진짜 맛있네요.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하면서 이런 거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면 여기가 맛있는 건가? 뭐 이러면서 얘기가 하겠지. 강님이 워낙 말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없으니까 지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25옥수님도 이렇게까지 얼어있다고? 아예 대화가 흘러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뭐 본인은 오죽 안타까울까 싶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미스터 강님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나름 하나를 고민해서 던졌어. 근데 이게 진짜 이 강님 보면은 24옥수님이 아까 속으로지만 모쏠이라고 살짝 의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장면인데 뭐냐면 나는 굉장히 혼자서 고민해서 질문을 딱 하나를 던지고 이 사람들이 대답에 따라서 내가 또 분위기 망쳤구나. 괜히 말을 꺼냈다. 조용할 걸. 그러면서 또 그 생각에 또 왕창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야? 나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얘기 금지. 나 그냥 니들끼리 놀아. 니들끼리. 나 묻지 마. 나한테 말할 기회 주지 마. 너네 뭐 음식 있으면 줘. 내가 설거지는 하고 올라니까. 이게 이제 내 얘기 금지 모드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고 머릿속으로 지금 여기서도 아까 국을 왜 못 떴어. 결과적으로 지금 강림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지 사람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많고. 그런데 강림은 무례하지 않으려고 진짜 이 회로를 막 굴려. 지금 누구부터 줘야지? 이 사람이 서운하려나? 지금 넷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회로가 막 돌아가. 지금 질문 하나도 그냥 못 물어보고 눈치 보잖아. 물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24옥수님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안 묻으려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아무도 안 떠주겠어? 아니지. 물어봐도 돼요? 하고 24옥수님 눈치 보면서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겠어? 쳐다보지도 않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라고 하잖아. 24옥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몇 명인지. 진짜 회계사라는 직업이 참 잘 선택하신 것 같군요. 그 말도 마음에 드는 남자? 근데 여기서 25옥수님이 역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옥수님이 잘못은 아닌데 25옥수님은 되게 세잖아요. 뭔가 차나 또 진짜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역질문이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질문도 잘못 골랐지만 내가 물어봤는데 몇 명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뭐 23옥수님이나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이제 하고 있지. 저 2명입니다. 그 2명이 이 안에 있어요? 왜 저만 질문 받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 이 질문 자기 정보를 좀 주고 해야지. 25옥수님은 뭐 이렇게 정보도 안 주고 질문만 해. 그렇잖아요. 지금 상대가 강인데. 강과 25옥수님이 만약 두 사람이서 잘 될 일도 없지만 잘 됐다라고 하면 강님은 길을 못 펴죠. 근데 여기서 이제 23옥수님이 무게를 견뎌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하면은 너무 확실하죠. 아주 대놓고 저는 23옥수입니다 말해버리는 셈이 돼버렸지. 질문을 제가 시작해서 저만 대답한 것 같아서 저도 대답을 듣고 싶다. 23옥수님이 몇 명인지가 듣고 싶은 거긴 하겠지. 24옥수님은 저는 2명, 저도 2명. 뭐 다들 뭐 2명 하기로 통일한 거야? 여기서 25옥수님이 언니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언니 대답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라고 뼈있는 소리를 하고 25옥수님이 이렇게 좀 차분하고 온화한 외모여서 그렇지 절대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 아니죠. 실은 좀 약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또 잘 맞아야 돼. 이렇게 엄격하고 가르치려는 사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니의 대답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은 2명. 한 명이 더 있군요. 2명이라는 말에 그렇구나. 들으셨네요?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23옥수님한테도 별로 안 다르잖아요. 보통 걱정하고 갔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가 나올 법도 한데 걱정하고 갔는데 걱정한 것보다 더 최악이었죠. 그래, 본인도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말을 한번 꺼내. 그리고 그 말을 꺼냈고 또 그 말을 또 가지고 고민해.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말하는 거 앞뒤로 고민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 말 들어 안 들어? 못 들어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화술 수업이나 이런 거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자기는 경청을 잘하는데 이게 말을 잘 못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청이 아니야. 경청 안 했어. 경청을 했으면 이 사람이 자기 말 같아도 뭔가 대꾸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원하는 거를 캐치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해. 말하고 나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생각해. 결국 자기 생각 아는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 경청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지. 근데 말을 못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을 떠올리고 무슨 말을 할지를 설하느라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못 따라가. 운전을 할 때도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지루한 데이트 하는 거 아니야? 어쩌자고 3명이었지? 나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옥순 옆에 있으니까 말을 걸까? 이러면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이건 근데 실은 흔한 케이스긴 하죠. 그러니까 저 질문도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꺼낸 거야. 이게 내가 시도를 100번을 했으면 그중에 한두 번 실패한 게 크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도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 봐. 100%의 실패란 말이에요.
강님이 여기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100개 했어봐. 그 중에서 하나가 분위기가 좀 망쳤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질문 하나인데 이렇게 망쳤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냐고 이게. 뒤에서 1대1 할 때도 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앞에다 붙잡아 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나마 23옥순한테는 약간 농담처럼 미안하다고 했지. 진짜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 생각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사과를 했다가 이거 상대가 불편하려나? 그래도 사과할 건 해야지.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고민 몬스터가 여기 있는 거야. 자기가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내가 저런 질문 하나 잘못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옥수님한테 일부러 선을 그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선 그으려고 하나? 지금 강님이 24옥순에게 일부러 선 그으려고 한다는 생각처럼 부부끼리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저게 지금 일부러 선 그으려고 하네? 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그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아니잖아요. 23옥순한테도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이 최악이었다고 하고 1대1일 때 사과부터 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 회로가 돌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사용 설명서가 없고 내가 그 사용 설명서를 인지할 수 없으면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알면 이 사람이 가진 장점 뭐가 있어요? 안전함,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매력. 23옥수님은 그걸 아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뭐 그 가족 안에서 이미 학습이 된 부분이 있겠죠. 23옥수님은. 23옥수님하고 강은 괜찮아. 그 얘기한 다음부터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강님은 그 차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운전에 집중을 했으니까. 자기가 분위기가 나쁘거나 뭐 대꾸를 안 했거나 그런 생각 못 해. 오만한 구석이 있는 거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23옥순만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데이트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썩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또 무례한 행동을 했구나. 강님은 자기가 무례하려고 행동했던 게 아니고 나는 운전에 집중했던 거니까 자기가 무례한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보면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뒤에서 음식을 안 떠주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가 꼭 떠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무례하다고 누군가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위축되기 쉬운 사람이 계속 위축되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고요. 계산했어요. 강님은 아까 했대. 24옥수님도 근데 아마 여기서 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물론 강님이 23옥순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했고 둘이서 대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통의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긴장해서 말도 못하던 그런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24옥순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얘는 나한테 선 긋는구나 생각하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선을 그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 24옥수님 제한시간 5분.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죠. 내가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분씩 있냐고. 근데 여기서 강님 같은 제가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공식과 팁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팁은 리액션도 이런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에게 구분해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끊고 내가 말을 하면서 리액션을 해도 되거든요. 그거 나도 알아. 야,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리액션을 해놓으면 좋거든요. 근데 내향성이 강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꾸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려. 약간 이렇게 좀 묵음 리액션을 많이 해야 돼. 해줘야 돼. 왜냐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 말을 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입을 뱉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간에 내가 말을 리액션을 하면서 약간 삼천포 리액션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원래 하려던 말을 멈추고 그거에 맞는 또 새로운 생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24옥수님이 좀 그런 식으로 끊고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님 봐봐. 그 데이트하는 동안 실은 차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와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 강님이 질문을 하고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냥 계속 안 좋았어요. 강님이 지금 24옥수님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성긋나? 25옥순도 뭐야 23옥순 좋으면 좋다고 그러지 우리가 온 걸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강님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오히려 무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강님은 진짜 사과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분씩 있냐고. 근데 2명 있는데 여기 1명 있고. 근데 옥수님은 그걸 진짜 사과하려는 의도라고 옥수님은 판단을 못하죠. 왜냐면 뭐 저런 걸로 사과해? 라고 생각하니까. 보통 저게 진짜 사과할 의도가 있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옥수님은 그냥 대꾸를 해버려. 2명인데 여기 1명만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근데 옥수님이 지금 계속 말을 자르고 들어가. 왜냐면 옥수님은 지금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님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옥수님은 이해가 안 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근데 그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였으면 그게 더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내가 분위기를 좀 망쳤다. 그거를 이제 사과를 하는데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말 했다고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걸 사과를 할 거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신경 쓰냐. 뭐 강님은 그건 아니죠. 옥수님이 그 강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나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나 치마 입은 게 더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강님이 지나가다 한 얘기. 근데 옥수님은 그거에 꽂혀서 왔잖아요. 강님은 저는 그냥 같은 출연자로서 이쁘게 입으셔서 칭찬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바지보다 치마가 더 낫습니다. 뭔가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약간 그 옥수님이 좀 강 같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조금 섣불렀던 것 같아요.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관찰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는 확실하게 팩트 전달했으니까 옥수님하고 오히려 여기서 약간 논쟁 비슷하게 잠깐 흘러가. 옥수님도 이 상황에서 약간 당황하거든요. 아니 상대가 팩트 전달했다는데 여기서 옥수님은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관심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이게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옥수님은 이게 또 자존심 상하니까 뒤에서 약간 심포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치마가 더 이쁘다는 건 팩트가 맞지만 그만큼 나를 관심 있게 봤다는 거잖아요. 설득하려고 들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왜 아니라고 그래? 모르는. 여기가 솔로 나르기 때문에 근데 호감이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옥수님은 저 말을 듣고 너는 호감이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섣불리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 그리고 솔로 나르기 때문에 저게 호감일 수도 있지. 저게 호감이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가 상대의 의도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건 뭐 솔로 나라는 아무래도 뭐 서로가 이성적으로 만나는 곳이긴 하지만 24 옥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신을 너무 섣불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강님이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지. 강님은 말 한마디 만번천번 고심해서 바지 치마 말한 거예요. 치마 예쁘니까 뭔가 나도 이렇게 칭찬해야지, 스몰 토크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감과 이뻐 보인다와 이 사람에게 스몰 토크를 던지는 게 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걸 확신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한번 생각이 빠지면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단서들을 전부 그 판단에 맞춰서 끼워 맞추거든, 사람 심리가.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게 농담이야? 바지보다 치마가 잘 어울리시네요. 그게 농담이야? 그거는 같은 출연자로서 덕담 아니야, 덕담? 원래 스몰 토크를 못하는 사람은 스몰 토크를 고심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고 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게 스몰 토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나름 스몰 토크인 거지. 그건 관심이 있고 없고 이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달라. 시간이 됐어. 옥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었죠. 나한테 호감이 있던 건 아니라고? 그러면 뭐 가야겠다. 갑자기 앉자마자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서 사과를 하면서 과거에 이 사람은 이미 신경 쓰지 않는 거를 내가 굳이 언급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잖아도 뭐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더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님이 24 옥수님을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그룹이구나 라고 확신한 거는 좀 24 옥수님의 24기 관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또 강님의 문제지. 신경 안 쓰는 거를 굳이 사과를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강님이 무례함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남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를 신경을 쓰고 오히려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저런 게 문제인 거지. 그런 선의 경계가 명확한 거지. 저 강의 행동은 호감의 표현이 아닌가요? 호기심의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있겠네요.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옆모습을 봤는데 옥수님은 강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전에도 많았죠. 지금 옥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거절했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옆 얼굴을 보는 순간 괜히 왔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25 옥수님, 이미 마음이 뭐 꺾인 상황이죠. 아까 이제 1대3 데이트 밥을 먹으면서 뭐 23 옥수네 하는 말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뼈있는 농담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옥수님은 괜히 왔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님은 지금 새 여자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애를 써요. 굉장히 공정하고 나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근데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답답함. 이게 지금 강님의 상황인 거죠. 똑같은 사과로 시작을 하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24 옥순, 25, 23, 4, 5 이 옥수님들의 반응이 다 달라.
24옥수님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는 얘기를 꺼내려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줄 알고 그 말을 끊고 나는 뭐 2명이고요. 1명 여기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좋아해 라는 말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13옥수님은 거기서 약간 장난치듯이 놀리려고 하고, 벌써 이게 다르죠. 근데 25옥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깜짝 놀래요. 몇 명이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한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대로 말한 상황. 그러니까 25옥수님은 아니 그게 왜요? 왜 그걸 사과하는지 모르겠어.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달이 아닌 사달이 난 것 같아서 진짜 세 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솔직한 게 제일이지. 근데 여기서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25옥수님은 아니 이 5분의 시간을 사과하는 데 써? 그렇잖아도 23옥순인 건 아는데 나한테는 그냥 사과하고 가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야 이제 그나마 이 세 명한테 하는 행동을 봤으니까 강이 지금 저렇구나를 아는데, 근데 강이 똑같이 행동했음에도 지금 시청자분들조차 강이 25옥순, 24옥순은 밀어내려고 저러네 라고 생각해. 지금 25옥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만 보여. 앉자마자 사과한다고? 빨리 가라고? 반성하려고 5분 시간 갖자고 한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은 없고? 25옥순님은 이해가 안 가는데, 25옥순님은 지금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긴 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긴 한데, 25옥순님 반응 충분히 이해가 가. 나여도 25옥순님 같은 반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만한 거야. 원래 본인이 뭐 하던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뭐 그거 한마디 했다고 분위기를 뭐 좌지우지해?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사과할 것도 없어. 내가 23옥순만 마음에 들어서 니네 기분 나빴던 거지 이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왜 아니겠어요? 그 이따 보자고요. 14옥순과 25옥순은 지금 여기서 사과를 받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지금 네가 23옥순만 좋아해서 내가 기분 나빴을까봐 사과하는구나. 알았어, 뭐 됐어, 괜찮아. 24옥순님도 나도 너 말고 지금 남은 6명의 남자가 있거든? 수인에게는 6명의 남자가 남아있습니다. 하거든? 25옥수님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세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굉장히 스크래치 간단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분 불러드릴까요? 이게 25옥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나서 한 말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냈어요. 짧게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25옥수님 지금 등 뒤로 분노 게이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25옥수님은 뭐 그저 웃지요. 내가 미친 듯이 꽂혀서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25옥수님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꽂혀서 온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23옥순 좋아한다라는 걸로 나한테 사과한다고? 근데 강님은 내가 23옥순을 좋아하네 마네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옥순은 내가 단순히 궁금해서 간 거라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옥순은 아까 미스터 강이 여기는 한 명 있고 나는 23옥순 한 명밖에 없어. 미안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사과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뭐 그 전부터 이미 나는 마음 접으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강님이 왜 그 뜻이 아니냐 하면 23옥순님한테도 사과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표정이나 앞에랑 비교해봐. 물론 23옥수님이 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도 똑같이 사과를 해. 심지어 사과로 시작했고 할 말을 하지 않아. 23옥순에게도 사과만 해요. 심지어 23옥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거절해요. 여기서 강님의 이 사과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24옥순, 25옥순에게 당신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면 23옥순님에게는 사과를 안 했겠죠. 그 애초에 사과가 그 의미가 아닌 거야. 내가 분위기 망쳐서 미안합니다. 내가 입 열면 또 분위기를 망쳤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과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23옥순님에게 사과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야. 근데 그거를 이해가 되겠냐고. 특히나 이제 25, 24옥수님은 이걸 뭐 옥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거예요. 그냥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한 거야, 자기가. 제가 해야 될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분위기도 못 띄우고 죄송합니다. 분위기도 좀 괜찮게 해보려고 서로 대화의 장을 열려고 질문 한번 해봤다가 그것조차 망쳐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시도해서 분위기를 망쳐서 저의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사과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마음에 있는 사람이 2명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요. 25옥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졌는데 진 거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감히 나를? 24옥수님은 그 호감, 너도 나한테 호감 있지? 라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23옥순이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강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죠. 지금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분위기를 망쳐서 신경 쓰고 있구나. 신경 쓰지 마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경을 뭐 어떻게 안 써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봐. 저 사람들이 나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입 열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해. 왜냐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다에서 눈치를 보려면 관찰하고 기억해야 돼. 근데 지금 강림은 뭘 기억하고 있어? 자기가 뱉어낸 말, 그 순간의 분위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는 눈치를 굉장히 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망쳤어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물론 강림이 직관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뭔가 사소한 거에 꽂히면 나는 경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제 경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수영 목수님 아니 이것만 욕할 것 같아요? 예언적중이고요. 관찰은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관찰이 아닌 거지. 그것도 심지어 기억도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래도 여기서는 23 목수님이 그나마 아시는 것 같고, 근데 또 사과는 사과로서 거기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라고는 했지만, 근데 사과할 건 해야 하니까 이게 강림의 생각이죠. 이게 뭐 25 옥수님이 해석한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얘가 23 옥순을 좋아하고 나를 안 좋아해서 지금 사과한다고. 제가 23 옥수님만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25 옥수님은 해석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림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그런데 지금 23 옥순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칙주의자죠. 원칙이 좀 남다르지. 그런데 대화를 5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시간도 제대로 5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옥수님은 아쉬워. 아니 설마 나한테도 사과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님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죠. 다른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걸 좋게 해석하면 공정함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눈치 보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서 얘기하죠. 나름 본인은 이제 공평하게 대하려고 했고 그 사과의 이유는 이 분위기를 내가 망쳐서 미안하다. 인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가 문제인 거고. 솔로 민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5분 끝났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5분 끝난지도 모르겠는데 대충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대화는 들어가서 따로 하자. 여기서는 나는 사과를 하려고 5분씩 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화를 안 했으니까 옥수님한테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이미 앞에 다른 옥수님들을 눈치 보여요. 23 옥수님만 좋아한다고 다 언질이 됐거든.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오해까지 씹었어. 지금 여기서 눈치가 보일 것 같다고 하고 눈치를 보는데 눈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화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다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더 쓰면 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여기서 옥수님도 답답하니까 아니 민박집에 가면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님은 들어가면 얘기할 시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 주어졌을 때 잠깐이라도 얘기해요. 근데 강님은 없어요? 없나? 그러니까 옥수님은 아니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시간 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 그래요? 그나마 지금 23 옥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랑 다른 얘기 좀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지금 뭐 매달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 제안도 다 거부하고 있는데 25 옥수님이랑 24 옥수님을 거절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23 옥수님을 거절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번이나 매달렸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한 리드에는 다 오는데 고집스러운 영역이 있어. 그 부분을 좀 안 건드려야 돼. 지금 여기도 강님이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강님이 근데 이 고집의 이유는 강님 생각에서는 이 공정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옥수님이 나랑 좀 더 얘기하자라는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가죠 해가지고 여기서 옥수님이 뭐 가자고 박수치고 가잖아. 저는 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대요. 그 전부터 계속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23 옥수님마저 지금 오해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면이 많으니까 강님이 장점이 많죠. 일단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족적이고 그리고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면에서의 또 안정감이 있고 그거를 처음부터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 범위는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가진 루틴들이 있을 거거든. 만나면 아마 그런 건 바로 드러나. 그 전부터 계속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고 서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웃기네. 여기서 강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23 옥순. 웃겨요. 그 사람은 다. 아직까지는 근데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이성적 호감이 있으면서 웃긴 것 같아요. 물론 강림이 23 옥수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23 옥수님이 알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강림의 생각을 잘 예상하고 있는 거는 23 옥수님 밖에 없죠. 강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23 옥수님 말고는 13 순자님 정도? 몸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이성적 끌림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어쨌건 23 옥수님은 그래도 강림에 대해서 호감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은 사과했던 두 분한테만 5분씩 하고 23 옥수님만 뭐 20-30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공평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 심지어 대화하는 내용조차 사과 이외의 거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23 옥수는 그 불편한 분위기에서 화제 전환이라든지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리드를 한다든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시도라는 게 질문을 던져줬다는 거지. 적절한 질문을. 전공이 뭐예요? 사장님 잘 불러요? 이러면서 막 부르는 것도 시키고. 콜라 뭐 좋아해요? 똑같이 느꼈죠. 근데 23옥수님은 질문을 하니까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요. 강님한테 미션을 줘야 돼. 역할을 줘야 돼.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 안 돼. 강 오늘 쓰레기 버린다니까 일단 갖고 가서 거기 안에서 분류해가지고 버려. 그 다음에 이거 담았던 봉지는 그대로 갖고 와. 이거 다시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프로토콜을 줘야 돼. 여기서 분류하고 앉았어. 안 그러면 본인 감상, 저는 이렇게 강님이 이런 부분에서 매력적이네요. 강님은 어때요? 하고 물어봐야 강이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질문을 던져서 역할을 줘야 돼. 정확한 미션. 나는 너에게 질문했다. 끝에 물음표 붙여줘야 돼. 24옥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내 말 들려요? 하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잖아. 똑같이 느꼈죠. 내가 찾던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편하게 느끼는 거야. 지금은 뭐 직접 코딩은 안 하는겠지만 그런 코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라 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예술가고 한 분은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강림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23옥수님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차도 자연스럽게 그냥 뒤에 타. 24, 25옥수님. 그리고 뒷좌석에 컵홀더 없어요? 라는 말에도 그래서 대꾸 없이 바로 미션 수행 열어주고 저한테 말 시키지 말아줘요. 여기서 23옥수님이 말하니까 저한테 말 시키지 말아줘야 하거든요. 이거는 23옥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야. 25옥수님에게 눈치 보여서야. 항상 이게 무언가에서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러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23옥수님과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소외시킬까봐 두려워. 기본적으로 주변 눈치를 많이 봐. 여기 25옥수님은 충격. 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웃지. 23옥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24옥수님은 집에 보내드려 농담을 하고 자기는 좋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24옥수님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김님에게 직진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 데이트 날렸다라는 생각에 더 좁혀지는 거겠죠. 다음 주로 이어지고요.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